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산염화물이죠. 이 산염화물의 반응을 매핑 형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A4 용지 한 장에 정리된 게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시면 이제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들이 정리가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 카보닐 화합물의 그 반응은요, 이 카보닐 화합물의 역할을 잘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매우 간단해요. 자, 카보닐 화합물을 첫 번째 보시면 친전자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일렉트로파일로 이용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카보닐 화합물을 친액체로 이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카보닐 화합물이 친액체 역할과 친전자체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반응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카보닐 화합물을 친전자체로 이용하는 반응을 한번 소개할 텐데요. 자, 다음 같은 카보닐 화합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보닐 화합물은 여기 카보닐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죠. 델타 플러스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카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자 풍부를 반응시키면 이 전자 풍부한 친액체가 카보닐 탄소를 공격해서 파이 전자 끊어져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콕시음이온이라고 하는 중간 생성물을 만들게 되죠. 이때 알콕시음이온의 탄소의 혼성은 sp3로 전환된 거고요. 우리가 보통 O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콕시음이온을 만든 후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내용은 이 Z의 이탈기 능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Z의 이탈기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반응을 하냐? 친액성 첨가 반응을 하고요. Z의 이탈기 능력이 존재하면 아실 치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Z의 이탈기 능력이 없었을 때 알콕시음이온이 형성된 후에 여러분 여기다가 산처리 또는 뭐 후처리라고 표현을 하죠. 물이나 산처리를 하게 되면 H+가 존재하게 될 테니까 이 음이온이 H+랑 반응해서 다음과 같은 알코올을 만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Z의 종류가 바로 R 또는 H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Z가 여기 R 또는 H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죠? 작용기 이름으로 따지면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데하이드와 케톤에서는 무슨 반응을 해야 된다? 친액성 첨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첨가 반응은 반응물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물에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카보닐의 파이 결합이 끊어졌죠? 친액체와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죠. 이럴 때 우리는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탈기 능력이 존재한다면 다시 이 산소의 음전하는 다시 카보닐 그룹을 만들고 이탈기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이런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염화물, 산무수물, 사이오에스터, 에스터, 카복실릭 애시드, 아마이드. 우리가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르죠?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합니다. 이 카복실산 유도체에서는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하면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치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하고 Z 사이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탄소하고 친액체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룹을 우리는 무슨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아실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실 그룹에 H가 결합하고 있다. 알데하이드예요. 아실 그룹에 알킬기가 결합하고 있다. 케톤이에요. 아실 그룹에 하이드록시 OH기가 결합하고 있다. 카복실릭 애시드예요. 아실 그룹에 X가 결합하고 있다. 아실 할라이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아실 그룹의 저 Z 대신에 이렇게 친액체로 치환이 됐으니까 아실 치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일단 카보닐 화합물의 작용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알데하이드와 케톤, 그리고 여기를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합니다. 왜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냐면 이 작용기들을 이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모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이 일렉트로파일로 사용됐을 때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다. 친액성 첨가와 친액성
아실치환이 있는데 친핵성 첨가는 알데하이드와 케톤, 아실치환은 카복실산 유도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반응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친핵성 첨가죠. 뉴클레오필릭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데하이드 케톤, 여러분 알데하이드 케톤이 있고요. 뭐 알데하이드를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죠. 이렇게 아실 그룹에 이렇게 H, 알데하이드 케톤은 아실 그룹에 다시 이렇게 탄소 사슬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케톤이라고 합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의 반응성 비교, 그건 무슨 반응에 대한 비교겠어요? 첨가 반응에 대한 반응성 비교죠.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여러분 반응성은 누가 더 반응성이 좋다고요? 이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체 장애하고 유발 효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론에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알데하이드와 케톤 중에서는 알데하이드의 반응성이 좋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친전자체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반응시키는 것이다? 친핵체를 반응시키겠죠. 이때 이 친핵체의 종류가 강한 친핵체도 존재할 수 있을 테고 약한 친핵체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한 친핵체의 종류로는 H-, 여러분 잘 아시죠? NABH4, LAH, 그죠? 그리고 R-, RLI, RMGX 이런 것들, 그죠? 강한 친핵체를 넣어요. 그러니까 강한 친핵체를 넣으니까 얘네들이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촉매가 필요 없어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딱 첨가되고 나면 비가역적입니다. 그죠? 보통 알코올의 제법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죠. 자, 약한 친핵체, 여러분 물 집어넣습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에 물 집어넣으면 이 수화 반응, 하이드롤리시스, 그죠? HCN 첨가, 사이아노하이드린 형성 반응, 그죠? 중요하죠? 알코올 첨가, 아세탈, 그죠? 그리고 1차 아민을 넣었다 이민 포메이션이 되죠. 2차 아민을 넣었다 에나민 포메이션이 됩니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중성 친핵체로 약한 친핵체죠. 뭐가 필요해요? 산 떠는 연기 촉매가 필요하고 얘네들은 왔다리 갔다리 가역성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 교제 메커니즘을 보면 다 가역화살표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정반응으로도 메커니즘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역반응으로도 메커니즘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많이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가역 반응이다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알데하이드 케톤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알데하이드 케톤의 반응물이 주어지면 얘네들이 친전자체니까 누구의 종류만 바뀌는 거예요? 친핵체의 종류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민 집어넣는 에나민 반응에서는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고, 그죠? pH 4, 5 약산성 조건에서 반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잖아요. 아세탈은 뭐 보호기로서의 아세탈, 늘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살 붙여 나가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 친핵성 첨가 반응에서 우리가 알데하이드 케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용하죠?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그죠?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라 함은 다음 같은 구조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CO 이중결합이 있는데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 사이에 이렇게 파이 결합. 그래서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반응을 시키죠. 당연히 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역할이 뭐죠? 일렉트로파일 역할, 친전자체 역할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탄소와 여기는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카보닐 탄소로 공격하면 무슨 첨가? 1, 2첨가라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베타 탄소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1, 4첨가라고 하고 1, 4첨가하는 친핵체들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면 친핵체 종류에 따라서 어디로 공격할 것이냐. 그래서 생성물의 작용기는 뭘로 전환될 것이냐.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친핵체들이 일반적인 친핵체인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반응 중에 또 위티그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친핵체로 누굴 이용하죠? 인일라이드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위티그 반응은 알데하이드 케톤에서 일어나는 친핵성 첨가인데 친핵체의 종류가 인일라이드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산화환원, 그 벤즈 알데하이드를 이용해서 칸니자로 반응도 간혹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알데하이드 케톤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될 반응들입니다. 여기다 다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수화 반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이아노하이드린 형성 반응, HCN 첨가 반응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아세탈 형성 반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포인트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은 이 Z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리빙 그룹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탈 기능. 그래서 이 Z의 종류에 따라서 이탈기 능력이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이탈기 능력이 좋을수록 반응성이 클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딱 봐도 여러분 이 Cl-가 가장 좋은 이탈기겠죠? Nr2-, 그러니까 Cl-, Nr2-. 그죠? 누가 훨씬 더 강염기예요? 이쪽이 강염기죠. 보통 강염기는 뭐라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나쁜 이탈기. 그러니까 반응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마이드는 가장 반응성이 떨어지고 가장 반응성이 좋은 건 산염화물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카복실산 유도체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수화 반응. 그러면 여기는 Z 대신에 OH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Z 대신에 OR 그룹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에스터. 아민을 집어넣으면 아마이드가 되겠네요. 그죠? H-를 집어넣으면 아실치환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탈기를 이렇게 버리면 결국에는 이 Z 대신에 이 H가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CH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H-가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알데하이드에서 멈출 수 있는 시약이 뭐냐? 여러분 다이발. 그죠? 이런 시약 사용하면 알데하이드에서 멈출 수 있고 그냥 LAH 사용하면 끝까지 반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H- 대신에 H-가 유사한 강한 친액체인 R-, 그린야드 시약 보통 얘기하겠죠? R-가 한번 들어가면 케톤이죠. 케톤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R이 몇 번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2번 사용하니까 2당량의 그린야드 시약을 반응시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Z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소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를 잘 인식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 카복실산 유도체의 반응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정리해 둔 거는 강한 친액체는 수소 미온하고 R-가 대표적인 강한 친액체고 약한 친액체는 물, 알코올, 아민 이런 중성 친액체들이 약한 친액체예요. 그래서 아실치환의 메커니즘으로 어떤 작용기 변환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은 이 카복실산 유도체는 이 Z가 이탈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반응한다? 아실 치환을 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까지 카보닐 화합물이 뭘로 사용됐을 때? 친전자체로 사용됐을 때의 반응을 소개했고 이때 메커니즘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있었죠. 친액성 첨가와 친액성 아실 치환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보닐 화합물을 뭘로? 친액체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친액체? 뉴클레오파일. 그죠? 그러면 카보닐 화합물이 뉴클레오파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카보닐 화합물에 산 또는 염기를 처리해서 산 조건에서는 에놀이 만들어질 테고 염기 조건에서는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이 바로 에놀 또는 에놀 음이온이 무슨 역할을 할 거다? 친핵체 역할을 할 거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케토, 에놀, 토토머리제이션, 토토머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토머화에 대한 서론이 여기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에 산 또는 염기 처리를 해서 에놀 또는 에놀 음이온을 만들게 되면 이 녀석들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친핵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다시 친전자체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할로젠 알키를 친전자체로 사용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여기를 빵 쳐서 이거는 이분자 반응으로 잘 아는 메커니즘은 SN2. 그래서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반응의 반응물이 이 카보닐 화합물이고 생성물이 이 녀석이죠. 자, 카보닐 화합물에 여기 있는 알파 탄소 결합한 수소 대신에 여기 뭘로 바뀌었죠? 여러분 R''로 바뀌었죠. 이런 반응을 카보닐 화합물에 뭐라 그러죠? 알파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이 일어날 때 카보닐 화합물의 역할이 뭐죠? 친핵체 역할을 한 거예요. 되셨죠?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클로헥사논이 있는데 오른쪽 알파 탄소에는 메틸이 치환되어 있고 왼쪽 알파 탄소에는 H만 2개 존재하죠. 자, 이때 OR-를 사용하면 알콕시 음이온을 사용하면 얘는 제가 지금 표시한 흰색의 알파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알파소를 제거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음이온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 생기게 되겠죠. 에놀 음이온이 생기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할로젠 알키를 집어넣으면 여기 백사이드 어택해서 이렇게 SN2 반응으로 탄소 결합이 만들어지죠. 이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카보닐의 알파 수소 대신에 탄소 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반응을 알파 치환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LDA를 사용했어요. 이건 아마이드 이온이죠. 이번엔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양성자를 제거할 겁니다. 왜냐하면 LDA는 벌키하니까 입체 무리가 작은 쪽에 있는 프로톤을 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음이온이 여기 생기겠죠? 음이온이 여기 생기고 다시 SN2 반응하면 왼쪽 탄소에 알파소 대신에 R 그룹이 치환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OR-를 사용했을 때하고 NR2-라고 하는 아마이드 이온을 사용했을 때 에놀 음이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왼쪽은 연력학적인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즉 치환기가 많은 탄소에 음이온이 생길 것이고, 여기 생길 것이고, 얘는 속도론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지는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카보닐 화합물을 친액체로 이용하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뭐예요?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반응이고, 이 알파 치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토토모와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알파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카보닐 화합물을 뭘로? 에놀 또는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이때 지금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에톡시 음이온 가지고 1,3-다이카보닐, 1,3-다이에스터잖아요. 이거죠. 카보닐과 카보닐 사이에 여기 있는 이 알파탄소의 수소는 산도가 크죠. pK 값이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산도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염기 반응해서 누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얘는 에놀 음이온을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이 여기를 백사이드 어택해서 반응하게 되면 다음 같은 알파 치환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탄소에 뭐가 만들어지고?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그죠?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시 SN2 반응을 통해서 다음 같은 알파 치환된 몇 번? 2번. 즉 반응물에 있던 여기는 알파 수소 2개를 모두 다 뭘로 바꿨다? R그룹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던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지금 가수분해시키면 여기 있는 이 에스터 작용기가 다 뭘로? 카복실릭 애시드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카복실산으로 전환된 구조를 그려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3-다이카복실릭 애시드죠.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다? 탈탄산이 일어날 거다. CO2가 빠져나오는 반응이죠. 맞죠? CO2. 그죠? 그러니 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누가 남아요? 얘만 남죠. 그게 바로 얘잖아요. 지금. 탈탄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닉 에스터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아세트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염기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알파수를 제거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이렇게 SN2 반응해서 알파 치환된 생성물이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네. 여기는 요 알파수를 제거해서 R기로 치환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물에 있던 알파수 2개를, 그죠? 여기 알파수 2개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 2개를 다 뭘로 치환시켰다? R그룹으로 치환시킨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산 넣었어요.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까지 과량으로 넣어줘야 돼. 그죠? 산성수용액에서 가열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뀔 거다? 카복실릭 애시드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CO 이중결합.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OH.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CO 이중결합, 여기가 R 프라임, 여기가 R. 맞죠? 여기가 가수분해가 된 거잖아요. 가수분해.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에 여기 있는 이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뜯고 CO2 기체 발생하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탄소 이중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OH. 맞죠? 여기는 R 프라임 R. 그리고 이 녀석 기준으로 누가 만들어지고 CO2 기체가 만들어지고. 맞죠? 이 녀석이 에놀 형태인데 이 에놀은 다시 뭐에서? 토토모아에서 다음 같은 형태로 카보닐 화합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탄소가, 여기는 이탄소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탄소는 여기는 이탄소가 될 테고요. 되셨죠? 그래서 에놀 폼을 무슨 폼으로? 케토 폼으로 토토모아 시켜서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이나, 예, 그죠?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세토 아세트산 에스터 합성법이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메커니즘 상으로 이게 카보닐 화합물을 지금 카보닐 화합물을 이 카보닐 화합물을 무슨 조건에서 염기 조건에서 뭘로 전환시켜서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시켜서 그 에놀 음이온을 친액체로 써먹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친전자체인데 지금 우리가 예시 든 건 다 친전자체로 할로젠 알키를 이용한 것뿐이죠. 됐죠? 예. 오케이. 이것도 뭐 늘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제 나와도 어색하지 않는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반응인 거죠. 됐죠? 자 다음은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카보닐 화합물이 친전자체로 사용된 반응이 알데하이드 케톤에서의 친액성 첨가, 그리고 카복실산 유도체의 친액성 아실치환, 그리고 카보닐 화합물을 친액체로 이용한 반응이 토토모아를 이용해서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그래서 메커니즘 세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친액성 첨가, 친액성 아실치환,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게 바로 축합 반응이에요.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랑 축합 반응. 근데 이 축합 반응은 카보닐 화합물이 친액체의 역할과 친전자체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에서 이 축합 반응은 가장 늦게 나와요. 가장 늦게. 왜? 첨가 반응, 치환 반응, 알파 치환 반응 다 공부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돌 축합이죠. 알돌 축합은 바로 알데하이드와 케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축합 반응입니다. 자, 알데하이드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OH-를 사용했으니까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된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이 녀석이 에놀 음이온이면 친액체고 알데하이드가 또 있으니 친액성 첨가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카보닐 알파 탄소와 카보닐 탄소 사이에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결합이 바로 이 결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돌 반응의 생성물로 알파,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계속 염기 조건에서 반응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있고 베타 탄소 이 OH기가 무슨 분자로? 물 분자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E죠. Elimination E1CB 메커니즘. 즉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우리는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돌 축합 반응의 생성물은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알돌 반응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알돌 반응을 소개한 거죠. 동일한 알데하이드 사이에서. 그러면 서로 다른 알데하이드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혼성 알돌도 가능하고 좀 더 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자 내 알돌 반응도 있을 거고. 맞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염기 조건에서 카보닐 화합물을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했다. 친액체 역할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카보닐 화합물은 뭘로 역할을? 친전자체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터예요. 에스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클라이센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에스터 사이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OR-가 다시 에놀 음이온을 만들어요. 자, 공격하죠. 그럼 이번에는 올라가죠. 자, 아까 전에는 알데하이드는 이탈기 능력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베타이드록시 카보닐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얘는 에스터죠.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탈기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고 이 녀석이 이탈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이 탄소와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탄소와 이 카보닐 탄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요 결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 결합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탈기가 OR-가 이탈기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탈기로. 여기는 OR-가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알파수를 다시 OR-가 제거하겠죠. 이때 K가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여기는 이 케토 에스터잖아요. 여기가 케톤이고 여기 에스터. 케토 에스터의 pK 값이 대략적으로 11 정도 될 겁니다. 11. 그런데 짝산으로 만들어지는 건 pK 값이 얼마니까? 15, 16 정도 되니까 당연히 K가 1보다 크겠죠. 브랜세로리 산염기 반응에서.
이게 이제 클라이센 반응이 굉장히 큰 추진력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종결이죠. 종결 조건으로 산이나 물 처리해주면 이게 반응해서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부 대충 하면 여러분 얘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스탑해버린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여기서 K가 1보다 커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에스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축합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클라이센 반응입니다. 분자의 클라이센은 우리가 또 디크만 반응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다음은 마이클 어디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마이클 반응을 우리가 컨주게이티드 어디션 한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포 어디션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염기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이 에놀 음이온이 여기 두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데 에놀 음이온은 여기를 공격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베타 탄소와 이 카본일기 사이에서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맞죠? 그러면 산 처리하고 여기도 정확하게 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일어나겠죠? 가수 분해가 일어나겠죠? 여기 O 뭘로 바뀔 거다? OH로 바뀔 거다. OH. 그죠? 카복실릭 애시드. 자, 카본일기의 위치 관계 확인해 볼까요? 카본일기 위치 관계. 여기 1, 2, 3. 1, 3 다이카본일인데 하나가 카복실릭 애시드야. 뭐가 일어날 수 있어? CO2. 아까 전에 탈탄산. 그죠? 이게 날아간다니까 요러고. 그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요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클 첨가가 뭐예요, 여러분? 마이클 첨가는 에놀 음이온을 카보닐 화합물을 에놀 음이온으로 만든 후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무슨 첨가하는 것이 1사 첨가하는 반응이 바로 마이클 어디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클 어디션.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지금 보시면 OH-가 주어졌죠? 그러면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이 에놀 음이온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 어디로 공격할 거다? 이 베타 탄소 이렇게 공격합니다. 뭐 전자 이동은 이렇게 일어날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베타 탄소하고 카보닐 알파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여기 알파 베타에 파이 결합이 없어지고 베타 탄소와 카보닐의 에놀 음이온의 탄소가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확인할 게 여기 1, 2, 3, 4, 5, 1, 5 다이카보닐입니다. 1호 다이카보닐. 자, 1호 다이카보닐. 여러분 1호 다이카보닐에서는 여러분 분자 내 알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놀 음이온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분자 내 케톤을 공격합니다. 그럼 넘버링을 했을 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맞죠? 자, 알돌 반응의 생성물은 여러분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그러니 여기가 알파 탄소고 여기가 베타 탄소니까 맞죠?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니까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계속 반응시키면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그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무슨 결합이 만들어진다? 파이 결합이 만들어진다. 맞죠?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이 만들어지죠. 알돌 축합 반응한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과정에서는 무슨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어디션 한 거죠. 마이클 첨가. 그죠? 두 번째 반응에서는 분자 내 알돌을 한 겁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로빈슨 애뉸레이션, 고리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우리가 축합 반응에서 마지막으로 이 반응을 공부해요. 로빈슨 고리화 반응.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축합 반응에서는 카보닐 화합물이 뭘로? 친액체 그리고 친전자체 역할을 뭐 한다? 동시에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네요. 좀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이 바로 요 A4지 한 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카보닐 화합물을 친전자체로 이용하는 반응, 카보닐 화합물을 친핵체로 이용하는 반응, 친전자체로 이용하는 반응은 친핵성 첨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친핵성 첨가, 그리고 친핵성 아셀 치환. 그죠? 카보닐 화합물을 친핵체로 이용하는 반응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카보닐 화합물을 친핵체, 친전자체로 모두 이용하는 반응을 카보닐
축합 반응. 여기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의 크기는. 그죠? 보통 유기원, 뭐 할로젠 알킬부터 방향 쪽까지도 메커니즘 크게 세 가지거든요, 실제로. 할로젠 알킬의 친핵성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 알켄 알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방향적 고리의 친전자성 치환 반응. 뭐 이게 다잖아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카본이라고 하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작용기별로 잘 끼워 넣어서 반응들을 잘 살 붙여서 공부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카본일화물의 큰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면 카본일화물의 정리도 꽤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유기1까지 꾸역꾸역 하다가 유기2에 가면 이제 보통 절망을 많이 하죠. 왜냐면 유기1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유기2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유기1에서 어느 정도 유기학의 감각이 있어야지만 유기2 가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 유기1도 뭐 뒤죽박죽이고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유기2 가면 그죠 여러분? 유포자란 표현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유기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 어쨌든 할만합니다, 여러분.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입시험 유기학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극상이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을 뭐 완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으로도 풀리는 기출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뭘 할 거냐면 제가 예전에 유기학 강의할 때부터 이제 뭐 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었던 강의인데 그죠? 한때 진짜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맵도 되게 많이 그렸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맵을 많이 제가 그렸었고 예. 그러니까 유기학을 좀 잘하고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들은 매핑을 통해서 반응을 진짜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실할라이드라고 돼 있죠? 아실할라이드. 보통 X를 CL을 많이 사용하니까 산염화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애시드 할라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실할라이드. 자, 아실할라이드의 반응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아실할라이드의 반응들을 제가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 여기 10번까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순서는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염화물 아실할라이드의 반응에서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되게 쉬워요. 뭐 이 X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니까? 리빙 그룹이니까 좋은 이탈기니까 뭐 좋은 친핵체가 있으면 치환 반응 잘 했겠죠. 그래서 작용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반응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여기 매핑의 1번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반응을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매우 기본적인 반응들의 예를 소개한 거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에 반응들을 조금 점점 난이도 높여서 조금 더 다양하게 넘버링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매우 쉬운 반응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이제 작용기마다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강좌를 이제 만들어서 다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실할라이드의 반응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우리는 아실할라이드를 만들 수 있죠. 대표적인 시약이 바로 SOCl2입니다.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라고 하죠.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우리가 이제 유기원에서 이 알코올에다가 SOCl2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그리고 피리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OH기가 뭘로 바뀌죠? 이렇게 CL로 바뀌죠. 오케이? 차이점은 피리딘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복실릭 애시드에다 그냥 SOCl2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 하이드록시기 대신에 여기 뭘로 바뀐다? CL로 바뀐다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이 아실할라이드에다가 물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는 NaOH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뭐 저 같으면 물 집어넣을 거예요. 워낙에 반응성이 좋은데 굳이 NaOH 같은 강한 친액체를 넣을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반응은 뭐라 부를 수 있죠? 가수분해죠. 물을 넣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뭘로 바뀐다? OH로 바뀌죠.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Y를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할게요. 이탈기 능력이 있는 것.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이 반응이 가수분해인데 이 산염화물이야 반응성이 좋으니까 물만 집어넣어도 되지만
아마이드, 에스터 이쪽으로 가면 물만 집어넣으면 가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산 또는 뭘 넣을 수 있죠? 염기 촉매를 집어넣으면 다 뭘로 바뀐다? OH로 바뀐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카복실산 유도체는 가수분해를 하면 다 뭘로 바뀐다? 카복실산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을 이용했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이 녀석이 여기를 공격하겠죠? 맞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3연체 중간체를 만들고 떨어지겠죠? 카보닌을 만들겠죠? 이탈기를 벌이겠죠. 그려보면 누가 만들어진다? 언하이드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4번도 마찬가지겠네요. OR-를 사용하건 알코올을 사용하건 얘네들이 산소 친액체로 카보닐을 탄소로 공격하면 동일한 메커니즘, 친액성 아실 치환의 메커니즘으로 X 대신에 누구로 바꾸면 돼요? OR 그룹으로 치환시키면 되니까 에스터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 에시드 할라이드에다가 중요한 시약이 나왔어요. 길만 시약이죠. 262구리 시약을 사용하면 이 X 대신에 여기는 이 X 대신에 뭘로 바뀐다? 여기는 R 그룹으로 바뀐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 케톤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러면 아실할라이드로부터 케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시약을 사용해야 돼요? 길만 시약을 사용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실할라이드로부터 케톤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 길만 시약을 이용해서 반응하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무슨 반응하면 되죠?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 이렇게 반응을 표현할 수 있겠죠. 벤젠고리가 있고 보통 우리는 산염화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X에 CL을 이렇게 주고 루이스 산촉매인 AlClCl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이탄소하고 이탄소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다음과 같은 방향족 케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케톤의 제법으로 6번, 7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됐죠? 자, 다음은 8번인데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H-의 공급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붙어 있냐? 터셔리 부톡시 그룹이 붙어 있어요. 터셔리 부톡시. 터셔리 부틸에 여기 O. 그죠? 이 그룹이 터셔리 부톡시죠. 이 터셔리 부톡시 그룹이 3개나 붙어 있죠. 여기 3개. 굉장히 벌키해졌죠. 그러니까 H-가 공급되되 H-가 공급되긴 되되 한 번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H-가 여기를 공격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버리면 누가 되죠?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에서 다시 한번 환원되면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알데하이드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녀석의 반응성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9번과 비교하면 여기도 H-가 존재하는데 다시 여기에서 다시 한번 H-가 들어가게 되면 몇 차 알코올? 1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LAH를 사용하면 H-가 2번 공급돼서 1차 알코올이 되는 거고 2개가 들어가서 그런데 터셔리 부톡시 그룹이 치환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면 알데하이드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실할라이드잖아요. 알데하이드에서 멈췄어요. 이 시약을 이용해서. 무슨 메커니즘이죠? 여기는 X 대신에 H로 바뀌었잖아요. 친액성 아실 치환이죠. 그죠? 근데 이 알데하이드는 다시 H-라고 하는 친액질을 반응했죠. 그럼 알데하이드 케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뭔가요? 친액성 첨가죠. 친액성 첨가. 알코올. 됐죠? 오케이. 자, 근데 LAH는 H가 4개가 있으니까 양론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충분히 공급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린야드 시약이나 유기리튬 시약은 R-의 공급원인데 얘는 반드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몇 당량? 2당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1당량이 들어가면 여기 H 대신에 뭘로? R, 케톤이 됐다가 케톤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 3차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10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아실할라이드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복실릭 애시드에 SOCl2를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는 OH를 그냥 단순하게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CL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자, NaOH를 사용하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O- 알콕시 음이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카보닐을 만들어요. 이탈기를 버려요. 그죠? 네, 그러면 CO 이중결합에 여기 뭘로? OH 이렇게 됐죠. 오케이? NaOH를 사용해도 되고 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물 과량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이 반응은 가수분해 반응으로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 얘는
여기 공격하죠? 올라가죠?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서 알콕시 음이온을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카보닐을 만들잖아요. 이걸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자. 카보닐 화물에 돌아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생성물은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산 무수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탈기로는 누가 떨어져 나오고 Cl-가 떨어져 나와 있게. 되셨죠? 자, 4번 똑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 공격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된다? 에스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탈기로 누가 떨어지고 Cl-가 떨어지고 용기 안에는 여전히 누가 있죠? Na+가 있겠죠? 그럼 NaCl이 부산물로 만들어지겠죠. 크게 신경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5번인데요. 자, 5번은 여기 구조가 얘가 왜 없어졌을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아닐린입니다. 아닐린. 그죠? 아닐린. 얘가 친액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를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중성 친액체니까 뭐 정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표현해 보면 질소의 기존에 H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질소가 카보닐 탄소랑 연결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탈기로 누가 떨어져 나와 있죠? Cl-가 떨어져 나와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질소가 플러스니까 이 음전하가 여기는 이 양성자를 제거하고 이렇게 산염기 반응해주면 질소의 형식 전하가 0으로 정상적인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H가 하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산물로 누가 만들어진다? HCl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마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이드가. 됐나요? 자, 6번. 얘는 메커니즘이 필요 없고 이 길만 시약이죠. 그러면 이 Cl 대신에 누구로? 이 R 그룹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케톤이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자, 7번은 산염화물에다가 AlCl3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루이스 산염기 반응해서 AlCl3를 붙이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걸 자발적으로 떨어뜨리면 우리는 이런 아셀륨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이 아셀륨이 누구랑 반응하게 될 거다? 벤젠골이랑 반응하게 될 거니까 이 벤젠골이 탄소와 아셀륨 탄소를 시그마 결합으로 이어주면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다. 됐죠? 자, 다음은 터셔리 부톡시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예요. 그럼 H-가 몇 번만 들어가면 된다? 한 번만 이렇게 아실 치환 형태로 메커니즘을 그려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데하이드에서 뭐한다? 스탑하게 된다. 그죠? 다음 9번은요. LAH죠. 그럼 H-가 여전히 공급될 텐데 얘가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되고 다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종결 조건 물 표현했으니까 브레세롤이 산염기 반응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셨죠? 에탄올이 될. 그러면 자 여러분 첫 번째 H-가 공격해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CL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은 친핵성 아실 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핵성 아실 치환. 알데하이드에서 다시 한번 H-가 들어가서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는 친핵성 첨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H-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갔죠. 여기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알데하이드에서 한번 들어갔죠. 몇 번 들어가야 돼요? 2번 들어가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H-가 몇 번 공급되는 거니까 4번 공급되는 거니까 양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번 반응에서는 그리냐드 시약 몇 당량으로 표현해줘? 2당량이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공격하죠? 올라가죠? 다시 내려오죠? 이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버리죠. 그러면 다음 같은 케톤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이걸 높은 수능률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냐드 시약의 이 메틸 음이온이 이번엔 뭐예요?
올라가기만 해야죠. 왜? 양쪽이 다 이탈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같은 알콕시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제 물이나 묽은 산 조건에서 종결하게 되면 이 O-가 양성자를 얻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알코올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그린야드 시약에 이 노란색 메틸이 여기 메틸, 여기 메틸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 염화물 또는 뭐 애시드 할라이드, 아실 할라이드 이 아실 할라이드의 반응들을 1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요런 강좌들을 준비해서 매핑 강좌를 준비해서 작분기마다 이제 뭐 반응을 잘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유기학 공부 어떻게 적게 고득점을 할 것이냐. 반응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반응들을. 그죠? 그래서 반응들을 외우기 힘든 친구들은 이런 반응 정리 맵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카보닐 화합물을 소개하고 우리가 아실할라이드의 반응을 매핑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